이번 시간에는 IoT 펀더멘탈 Connecting Things의 모듈 5,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Io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은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첫 번째가 시스코 IoT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특정 제품에 이렇게 솔루션을 좀 보는 게 적절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net아카드닷컴이 시스코에서 지원해 줘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하나의 회사 제품을 한번 쭉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업체에 대한 그 솔루션을 보면 한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러이러 형태가 인더스트리에서 구현돼 가지고 상품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솔루션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더스트리 IoT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고요. 그다음 리얼 월드에서 Io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IoT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뷰에 대한 내용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거기에 시스코 장비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서브 섹션 1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커넥팅 띵, 컨버지 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에 커넥팅하는 거, 커넥팅 띵스의 챌린지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스코 IoT의 6 필라, 그러니까 6가지 대충 그 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IoT가 인더스트리 어떻게 서포트하고 인더스트리얼 IoT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다음 시큐리티에 대해서 인제 매니지먼트, 디바이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플레인하고 매니지먼트 플레인. 우리가 이 플레인에 대한 얘기,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걸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지나다니는 것이고요.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IoT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things에 대한 secure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nnecting things가 나옵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은 unconnected 돼 있는 것을 커넥팅하는 거다. 그러니까 unconnected 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 또 독립돼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커넥팅하는 것이 바로 IoT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액세서블 인터넷에다 액세서블 하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쭉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 그 포캐스트 하는 거 보면 26.3 빌리언 그러니까 260 빌리언 10만이니까 263만 디바이스가 커넥트 될 거라고 포캐스트 이게 자료가 1980 2017년 7년 그때 릴리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을 포캐스트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자체가 상당히 인제 너버스 시스템으로 인제 상당히 악화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뭐 좌우지간 복잡한 형태로 growing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너버스라는 게 좀 신경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상당히 increasing하는 amount of 데이터 양에 리스폰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몰 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의 홈 라우터에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스몰 랜이 있는데 여기 연결되는 게 인제 와이어드 이더넷 커넥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장치들은 이 라우터에 연결되는 것이 인제 와이어리스 랜으로도 연결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 홈 라우터는 외부의 네트워크에 ISP 로컬 ISP를 통해 가지고 인제 글로벌을 연결하게 될 거예요. 로컬 ISP는 다른 ISP들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홈 네트워크입니다. 외부 나가는 게 여기 ISP로 네트워크 되어 있고요. 여기 홈 라우터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TV, 랩탑, 게임 콘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집 내 홈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홈에 있는 여러 네트워크의 형태가 여러 센서들에 대한 머신 투 머신, M2M이죠. 머신 투 머신 네트워크라든가 홈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홈 게이트웨이라든가 홈 라우터, 홈 게이트웨이라든가 아니면 그 M2M으로 연결되어 있는 M2M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통해서 ISP 통해 가지고 연결되고 그것이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 있는 그런 걸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를 여기 도식화해 놨습니다. 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진짜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것들이 연결되죠. 최근에는 뭐 홈 가전 장치들이 전부 다 여기 연결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홈 네트워크하고 머신 투 머신 네트워크에 커넥션되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연결하는 거 보게 되면 파이어 알람도 연결되고 홈 시큐리티 센서도 연결되고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이 다른 센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게이트웨이 라우터랑 같이 외부의 서버 인바이러먼트의 클라우드 쪽에다가 그거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선 그럼 도대체 뭘 하느냐? 이 보내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요. 어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어널라이즈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미리 알려준다든가 어떤 프리딕션하고 난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어널라이즈 결과를 쓰겠죠. 매니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인더스트리 쪽에서 어떻게 쓸 거냐?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인바이러먼트에서 오토노미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자동화라고 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오토노미 자율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환경으로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들이 쓰이게 되겠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하거나 캘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인터벤션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의존해야 되는 거에 빨리 리스판스를 하는 것도 여기에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만약에 뭔가 약속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빨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 어 스마트폰의 역할로 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브레이킹 시스템 여기 인제 이렇게 큰 자동차 트럭이 있는데 뭔가 드라이빙 하는데 이 마이닝 트럭이니깐 아마 그 채굴하는 셀프 드라이빙 카예요. 셀프 드라이빙 카. 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어떤 캐타스트로픽 아주 재난의 큰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더스트리 IoT 디바이스들이 인제 그런 것을 인제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하고 things에 대한 컨버지에 대한 거 컨버지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컨버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렴되는 거잖아요. things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컨버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코에서 어떻게 했냐면 피지컬 월드에서 99% things가 현재 언커넥티드 돼 있다고 지금 예상을 측정을 했고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점점 인제 언커넥티드에서 인제 커넥티드로 어 인제 올라오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루즐리 컨트롤, 루즐리 컬렉션, 인디펜던트 유저 스페시픽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된다는 거죠. 이제 IoT로 의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어느 수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차량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멀티플 프로프라이어터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각 제조사마다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 대한 것을 제어하거나 세이프티 퓨처를 한다거나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들이 많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커먼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 그 리소스에 대한 것이 서로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던 최근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쪼끔 이제 단순화해 가지고 케이블링도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는 이제 커머셜 레지던스 빌딩
커머셜하게 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보면 히팅 벤틸레이션 앤 에어 컨디션, 이게 우리 공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공조하는 것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썼었죠. 그런 빌딩에 대한 상황에서 공조뿐만 아니라 텔레폰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 쪽, 라이트닝, 조명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팩토리라든가 빅 프로덕션 시스템 같은 경우, 공장 같은 경우 매니 프로토콜하고 테크놀로지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죠. 오토메이션하거나 모니터링할 때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기술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컨버전 네트워크를 가운데 놓고 텔레폰, 전력, 데이터, 비디오, 피지컬 시큐리티. 피지컬 시큐리티라는 것은 진짜 그 보안 시설이에요. 보안 시설, 보안 팀 뭐 이렇게 HVS 공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컨버전 네트워크를 가운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하지 않은 것도 같은 스트럭처를 가져가지고 유사하지 않은 것도 같은 스트럭처를 쉐어해가지고 서로 이제 컨버지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컴프레hensive security라든가 어널리틱스, 매니지먼트 캐퍼빌리티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컨버전스 네트워크로 IoT 테크놀로지 써가지고 서로 컨버지가 되게 되면 이 네트워크는 more 파워풀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 웨이브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뉴 웨이브가 바로 IoT 커넥션이에요. 디지털라이즈 인더스트리에서 커넥팅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라든가 머신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다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트래디셔널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넌 트래디셔널 에 대한 것도 기존 오래된 거랑 최근 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IoT 기술 내에서는 M2M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머신하고 머신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휴먼의 인터비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M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템퍼처라든가 오일 센서가 온보드 컴퓨터에서 하나의 온보드 컴퓨터에서 이게 자동차 안에 보면 온보드라고 해서 EPC라든가 뭐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 안에서 자동차 차량에 대한 온도라든가 뭐 차량의 식히는 냉각수라든가 오일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차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이제 M2M 기술로 하는 것이 이제 M2M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 장치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커넥팅 띵스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뉴웨이브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여기 커넥티드, 언커넥티드, 더 언커넥티드 된 것을 커넥티드하는 것이 필요한 거는 그죠?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런 방향에서 회사라든가 시티라고 하는 것은 IoT 솔루션을 이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발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한 중에서 다른 벤더들끼리에서 제공된 디바이스들로 이거 장치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커스터마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부품들은 서로 다른 벤더들한테 받았어. 그거에 대한 것을 인티그레이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IoT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새로운 뉴 띵스에 대한 걸 갖다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각각에 대한 것이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능이 제공되는 기능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시큐어하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래서 요런 사항들이 보게 되면 IoT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새롭게 아니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T하고 시스코 솔루션 시스코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IoT 솔루션은 여기 나와 있죠.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고요. 포그 컴퓨팅에 대한 뭐 서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긴 사이버 시큐리티도 있고 피지컬 시큐리티도 있어요. 사이버 시큐리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커들에 의한 사항이고요. 피지컬 시큐리티라고 하면 진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시큐리티예요. 보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안실 사람들이 있고 여기 뭐 접근하지 마세요. 뭐 얼굴 인식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피지컬 시큐리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을 해야겠죠. 그 데이터 애널리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런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 쓰는데 얘네들이 인제 어떤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전체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가 인제 애널리시스 하는 틱이 있는 거죠. 그걸 운영하는 것이 데이터 애널리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앤 오토메이션. 최근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큰 변화가 바로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데브넷이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 약간의 그 머신러닝 같은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인텐트 내가 원하는 대양대로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컨버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바이러먼트 플랫폼 이건 진짜 말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베이스드 디벨롭이에요. 클라우드에서 폭으로 그러니까 저 센터에서 저 엣지 쪽으로 내리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것이 전부 다 IoT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oT라고 딱 얘기하게 되면은 IoT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애널리시스하고 클라우드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 IoT만 봐야지.' 하고 IoT 기술 세부적인 거는 보는 것은 사실 요 밑에 요 끝단에 대한 요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에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시스코의 식스 필라입니다. 6가지의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스코에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 기술을 하게 됨으로써 오픈은 컴플렉시티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오일하고 가스에 대한 유틸리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그다음에 교통요금, 그다음에 마이닝 하는 거, 그다음에 퍼블릭 섹터 오거니제이션. 우리가 이 퍼블릭 섹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공공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보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IoT는 집 내에서 혹은 뭐 빌딩 내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IoT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 그것도 한 축입니다. IoT 시스템이 인제 이 라지 스케일 시스템 그러니까 very different end point 여러 다른 포인트에서 진짜 very large scale 시스템에서도 매니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mount of data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휴지 정말 큽니다. 그것도 다 관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시스코 IoT 솔루션 자체도 보시게 되면 새로운 혹은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를 써 가지고 이 컴플렉시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리듀스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IoT 인더스트리의 서포팅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뭐 홈 네트워크에 대한 거 many different time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있고요. 퍼블릭 와이파이 네트워크 있고요. 소호에 대한 네트워크 있고요. 큰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있고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있고요. 클라우드 네트워크 있고요. IoT 네트워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잘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퀴먼트에 대한 이 커넥티비티 이퀴먼트 하는 것은 네트워크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싱글 와이어리스 브로드 라우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진짜 멀티플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 파이어월,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시스코 IoT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의 인제 이 필라의 6가지 식스 필라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커먼하고 유니크한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디퍼런트 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항상 그 플랫폼이 인제 똑같은 형태로 유지해서 상위 애플리케이션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various location 컨디션에 따라서 different type equip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다른 여러 네트워크보다도 필요하면 higher, more rugged standard, 그러니까 정말 스탠다드가 쪼끔 좀 잘 탄탄하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 타입 서로 다른 벤더, 컨디션, 로케이션에 다르더라도 이걸 잘 서포트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더스트리 IoT 디바이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보면 이더넷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가 되게 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인더스트리 이더 아 인더 라우터네요. 인더스트리 인터넷 라우터 해 가지고 좀 약간 단단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 우리가 이 랜 스위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게 또 시스코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또 약간 어 네모남이 조금 이렇게 뚱뚱한 네모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 임베디드 네트워크 카드. 요건 임베디드 네트워크 카드예요. 이거 어느 모듈에다 꽂거나 요거에 대한 거를 꽂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에 대한 요게 보면 액세스 포인트. 예, 우리가 보통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게 함체가 있어 가지고 이건 인제 5개형도 설치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안테나가 위로 올라가게 설치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비 오거나 뭐 그러면은 위부터 맞는 거보다 아래쪽으로 오히려 더 안 좋으려나? 어쨌든 안에 시스템을 딱 보호할 수 있는 함체가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만든 이런 그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이더넷, 시리얼, 셀룰라, 와이맥스, RF, 메쉬, 로라, 그다음에 다른 IoT 프로토콜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시큐어하게 데이터를 보내거나 음성, 영상 등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브 섹션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측면이에요. 어 많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보면은 트래픽 보내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뭐 영상, 음성, 어 영상, 음성, 데이터에 대한 것도 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트래픽. 이게 순수하게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트래픽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데이터 트래픽이었네요. 그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제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전화망 같은 경우는 전화 그 다이얼링에 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밑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컨트롤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트래픽은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매니지하는 것은 사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은 데이터에 대한 것도 매니지하고요. 컨트롤도 매니지하고요. 자기 매니지먼트에 있는 장치들도 매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매니지먼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토콜 스택 그릴 때 보면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다 매니지먼트를 그려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뒤에서 데이터도 매니지하고 컨트롤도 매니지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 스택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좀 나눠 가지고 그 기능이 쪼끔씩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 그래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뭐 포워딩 플레인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다른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다른 데이터로 보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은 디시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패스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 옆에 있는 거하고 서로 라우팅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패스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베스트 패스 경로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어,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여기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현재 운영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매니지먼트 플레인에서 하는 거죠. 시큐어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여기서 이제 지나다니는 내용을 시큐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큐리티 프로토콜을 쓴다. 그 시큐리티에 대한 프로토콜 뭘 쓰지? 어디다가 어떤 팔리시를 적용하지? 그건 다 매니지먼트 플레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T 노드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은 스탠다드에 대한 거를 씁니다.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쓰는데 어떤 IoT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디바이스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옆에 공간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 디바이스가 우리 아주 옛날 얘기를부터 해드릴게요. 이게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뭐 하나는 라우터고 하나는 스위치고 하나는 뭐 서버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콘솔 포트가 있어요. 콘솔 포트. 예, 콘솔 포트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콘솔 포트를 쓰는데 콘솔 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트북을 들고 이 현장에 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써야 되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얘들이 여기 라우터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서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IP 관점에서 보게 되면 라우터도 IP 주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당연히 IP 주소는 있을 거야. 스위치. 이 랜 스위치는 어떻게 보면 랜 레벨에서는 맥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여기는 IP 주소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랜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랜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여기다가도 저걸 어사인을 해줘요. 여기도 IP 주소를 어사인을 해줘요. 근데 이 IP 주소에 대한 목적은 뭐느냐? 저쪽에 있는 어드민이 이쪽에 있는 어드민이 이쪽에 접속해서 보는 거야.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접속해서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 나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텔넷이란 기능을 과거에 썼는데 시큐어 쉘을 더 많이 씁니다. 텔넷은 이게 이제 암호화가 안 돼 있고 인크립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이게 없어요. 근데 얘는 인크립션이 되어 있고 나가기 때문에 SSH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저거에 대한 거를 이쪽 IP 주소 아니 저기 IP 주소 아니 라우터죠. 라우터고 이게 이제 스위치고 이 서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얘네들이 다 물릴 텐데 얘네 물리는 거에 여기다가 각각의 웹페이지를 소모용으로 만들어야죠. 웹페이지에 대한 걸. 얘도 웹페이지 만들고 얘도 웹페이지 만들고 여기 서버는 뭐 당연히 뭐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니저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웹 브라우저로 봐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이 이제 되게 보게 되면 이게 스케일업을 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스케일업을 하지 못해요.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각 모듈에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SNMP라고 하는 SNMP에 대한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에이전트들이 요 장치들이 SNMP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있고 이 네트워크의 원격에서 이제 여기 이제 SNMP 매니저가 있는 거죠. 매니저가 SNMP 약자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에이전트가 되겠고 매니저가 여기 있어요. 대개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우리가 얘기할 때 서버는 하나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접속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서버고요.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왜? 얘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가 리스판스에 오글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다면 이 매니저에 대한 걸 보면 좋습니다. 뭐 큰 전화망 같은 경우는 TMN이라고 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IoT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뭐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진짜 저렇게 놓게 되면 저건 그 장치들이 상당히 적은 수에는 저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IoT 장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저걸 가서 내가 세팅하면서 저걸 컨피규레이션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제 여기한 매니저 통해 가지고 인제 저기에 대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패키지 내가 사 가지고 매니저 패키지 사 가지고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IoT 장치를 다 볼 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제 내가 대부넷에서 뭘 또 하냐면 IoT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업데이트를 해야 돼. 패치를 해야 돼. 그때 그 장치들 일일이 들어가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인제 이쪽 서버에서 매니저가 이제 딱 실행을 해 놓는 거죠. 어느서부터 어디 디바이스에 대한 거 다운로드 받아 갖고 업데이트해, 패치 돌려.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oT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형태의 것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일일이 저걸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데이터 플레인하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세큐어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걸 하네요. 일단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세큐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제 패스워드 쓰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크립션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뭐 여기 보면은 그 스몰 커피 메이커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연결돼 있고 와이파이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장치가 스마트 디바이스 앱 가지고 인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커피 메이커하고 스마트 디바이스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걸 인크립션해서 주고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 컨트롤은 어떤 거냐면은 어 이 커피 메이커를 컨트롤하는 플레인하고 내 스마트폰 컨트롤하고 고 사이네요. 그럼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OS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시큐어하게 인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O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패치 돌리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가 취약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걸 다시 보완하는 소프트웨어를 패치해서 업로드하는 뭐 그런 형태일 거야. 그래서 매니지먼트 플레인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OS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인제 간과하죠. 저도 뭐 패치 막 새로 올라와도 깔을까 말까 굳이 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커피 메이커가 업데이트를 레귤러리 했느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태커가 메이커 모델을 보고 나서 이전의 OS 버전이면은 이거를 인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업데이트를 안 해 놨으면 인제 이거는 이제 해킹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그 어택을 당할 수 있는 로 인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컴프로마이징 하는 그 네트워크의 디바이스 중에 디바이스 인코퍼레이팅 하는 네트워크에 인티그레이트 할 때 컴프로마이징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IoT 디바이스를 업데이트를 자주 하라." 그다음에 reputable manufacturer 좀 이게 대표적인 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사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장치 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신생 업체는 이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신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가 디퍼런트 버추얼 랜으로 인제 요거는 인제 VLAN 가지고 나서 그 네트워크를 약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하나의 피지컬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로지컬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피지컬리 옆에 있다 하더라도 로지컬리 얘가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로지컬리 분리시켜 가지고 혹시 뭔가 컴프로마이즈 되더라도 거기 있는 장치들만 오염을 받고 나머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기술이 바로 VLAN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레귤러리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디폴트에 대한 거를 인제 쪼끔 주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 암호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걸 너무 또 바꾸다 보면 제가 까먹어 가지고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퍼미티드 된 쪽에서만 오는 장치, 디바이스 접근하는 거에 대한 것을 퍼미트 된 것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꺼 놓는 거. 뭔가 저렇게 되면은 포트가 인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려 있는 포트를 통해서 해킹에 대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대한 거를 로지컬하게 다 클로즈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한 시스템 내에서 인제 아예 그냥 전원을 꺼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IoT 시스템을 써 가지고 시큐어하게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게 New Attack Vector, 이게 새로운 공격 패턴이에요. 어택 벡터라고 하는 게 이게 벡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스칼라급하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어택에 대한 것이 크기라든가 방향성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필러에 대한 것이 IoT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을 뭔가 빨리 찾고 이펙티블리 디스커버하고 컨테인하고 리미디에이트할 수 있는 어떤가 해서 데미지를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시스코 IoT 시스템 시큐리티 필라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시큐리티 OT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같이 되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IoT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네트워크나 퍼밀리터리 시큐리티 디바이스 뭐 이런 장치들을 써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시큐리티, 그래서 이거는 인제 CCTV죠. 서베일런스라는 게 인제 감시 카메라에 대한 거. 우리 환경, 이건 진짜 피지컬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코에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